작업이 잘 되면 또 정말 행복한 천국 같은 공간이 되기도 하고, 작업이 안 될 때는 정말 지옥 같은 공간이기도 하고, 일상적인 놀이터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자극을 받기도 하고, 여기 이 공간 자체에서 많이 배우는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777 레지던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조각가 조보한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나 관습 등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내용을 시각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새롭게 개념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이유나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 시절부터 20살, 21살 때부터 그냥 뭔가를 만들고 뭐 이렇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삶을 한 번도 이제 바꿔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뭐 쭉 살아와서 이제는 뭐 그게 이제 제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작가가 그냥 작품만을 생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미술, 그러니까 넓게는 이제 예술이 어떤 사회적인 역할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저 이제 나의 삶을 이제 살아가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그 우리 사회의 이제 좋은 방향으로서 작은 목소리가 될 수 있다면, 그렇다라면 뭐 제가 작가의 길을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작업은 이제 원래는 이제 2차원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미지들에서 보여지는 어떤 재료나 오브제들을 공간을 두고 이제 위치시켜서 다시 이제 그 3차원의 그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간과 시점을 이용해서 평면 내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다시 이제 관람자의 이동에 의해서 그 3차원의 입체가 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생성되는 이미지들이 이제 우리 이미지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나 관습 등이 그 감습 등을 이제 시각화하고 그것을 다시 이제 개념화하는 지점들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어떤 서양의 문화에 어떻게 보면 지배되어 있잖아요. 모든 삶이랄까 제도랄까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서양에서 많이 발전시켜온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서양 미술의 역사에 좀 제가 이제 빗대어 봤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위대한 작품들은 대부분 서양 미술을 떠올리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이제 신비화 시켜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그거를 좀 해체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작업도 어느 한 시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나리자나 비너스 같은 이제 서양 미술의 이미지가 보이지만, 이제 관람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이렇게 시점에 의해서 이제 해체가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서양의 어떤 그런 역사가 필요 이상으로 본인 스스로들이 권력화시켜서 우리들을 어떤 세뇌랄까 뭐 어떤 판단을 좀 흐리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작업했어요. 해체하고 변형시키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원래 있는 모습을 좀 유지하면서 어떤 그 시각에 의해서, 시점에 의해서 이제 그 해체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죠. 뭐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이제 한 지점에서 보면 그 서류의 양식이에요. 특히 이제 이력서 양식이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관람자가 이동을 하면은 이 양식이 이제 좀 해체가 되는 그런 작업인데, 우리가 이제 미술을 하다 보면 뭐 각종 단체에서 이제 그 시행하는 공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공모를
하려면은 그 단체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양식에다가 저의 어떤 그런 뭐랄까 스펙이랄까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칸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맞지 않을 때도 많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이 막 은근히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막 그 양식의 칸들을 막 해체해버리고 싶은 막 충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많이 해봤는데 뭐 어떤 우리 사회 단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힘이랄까 권력에 나 자신을 이제 표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칸에다가 나를 이렇게 우겨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서 오는 어떤 뭐랄까 어떤 시스템의 효율 때문에 생기는 개인의 어떤 획일적인 표현 그런 거를 좀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주로 얻는 편인데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불편하거나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때 이제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제 메모를 해두거나 뭐 이제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놓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제 스스로 이제 만족스러운 작업들은 순간적으로 딱 떠오른 작업들이 저는 이제 좋더라고요. 근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제 상황이 되지 않아가지고 뭐 메모를 한다거나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런 치를 못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드는 생각이 작가들이 이제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뭐 제도적인 장치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나 기법을 베이스로 작업을 하고 있는 한지민입니다. 저는 그 기시감처럼 약간 인과를 명확하게 갖춰서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을 좀 종종 예민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당시에 좀 그런 것들이 어떤 불안, 두려움 같은 그런 불완전한 감정들과 약간 동일시되면서 그것들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작업에 이제 표현을 하게 됐었어요. 제가 작업을 하는 과정이 그 당시에 포착된 형상을 가지고 그것들을 내러티브가 있는 이미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형상의 상징을 이용을 많이 해요. 그런 이유는 상징이 되려면 그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이 가지는 힘을 좀 작업에 가져와서 빌려와서 좀 제 이야기의 내용에 힘을 좀 싣고 싶어서 그런 상징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작업을 하면서 제 안에 그런 상징적 의존성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을 하게 되고 그 상징성이 가지는 역사적 맥락 그것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사이에서 새로운 맥락을 찾아가는 그런 작업들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제가 일상을 살면서 어떤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들을 관념적으로 보거나 기존의 어떤 고정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 다양한 시선을 가지려고 하고 새롭게 보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 세상을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지 않나.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작업을. 현대 이제 미술을 하면서 최신 미디어가 아닌 가장 오래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종종 질문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떤 파나의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 그런 매체적인 개념을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전통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회화의 영역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칼을 쓸 때 그 날카로운 칼맛이라든지 대비 그리고 새겨지는 듯한 느낌 같은 것들이 좋아서 작업을 이제 이 기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풀어서 조금 더 보여주고 설명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일련의 같은 과정들이 이게 지금 새벽이 내리는 밤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저 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완성된 판을 하나 파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조각칼로 더 파서 찍고 더 파서 찍어서
점점 판이 사라지면서 작업 하나가 완성되는 그런 과정을 가진 작업들을 같이 이제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저는 어떤 순간의 변화 그리고 시간의 흐름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거든요. 시간성에. 근데 이제 보통의 변화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쉽게 얘기를 하자면 뭐 젊음과 늙음을 얘기한다고 하면 다른 이미지 두 개를 놓고 비교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변화를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 순간의 변화들은 우리가 느낄 수 없거든요. 알 수 없는 순간에 변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 한순간을 포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미지에서 그 이미지가 점차 사라지는 것들을 한 화면에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쓰는 기법과 그게 같이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도 확장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공간에 관심이 많아요. 불교에서 이제 절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와중에 쭉 둘러보다가 그 마당에 솥대가 서 있더라고요. 솥대가 뭐냐면 그 위에 이렇게 새 모양의 조각상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둥 둘레로 노끈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노끈에 소원을 적은 쪽지를 꽂고 정월 대보름에 태우면 그 새 조각상이 그 땅의 바램을 하늘에 전해준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민속적인 그런 조형물이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사람을 피해서 밤 산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는 길을 걷다가 어떤 철탑을 지날 때 우연히 그거 이미지와 오버랩 되면서 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이 조각상이라고 할 수 있는 철탑과 그 솥대와 연결해서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 공간과 내가 있는 공간을 교차시킨 작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게 2월에 야행 2월과 야행 5월이라는 작업이에요. 2월에부터 제가 산책을 해서 그 다음에 5월까지 이어지는 산책의 기록인데 그때 그 철탑에 어떤 마른 줄기들이 막 이어서하고 있었는데 그게 5월이 되니까 장미 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장미로 가득 에워쌌더라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이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현실에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이미지들과의 어떤 부딪힘이라든지 그 사이에서 내가 버려야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그 사이에서 뭔가 개인적으로 기억으로 바꿔진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서 그냥 걸어요. 계속 밖을. 그래서 많이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그냥 예전에처럼 이미지를 수집하고 채집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자연스럽게 남겨지는 것들과 그냥 스쳐가는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기록하는 작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정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이렇게 쌓아왔던 것들을 버리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정태후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현대미술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형식과 장르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회화 특유의 그 에너지에 되게 매료가 되어 있어서 유화로 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회화의 힘이라는 게 그 작업 과정을 이제 말씀드려 보면은 그 팔레트에 이제 갓 물감을 짜게 되면 크림 제형인 그런 물감들을 제가 이제 원하는 대로 조색을 하고 붓질이나 뭐 다른 회화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그 물감들을 토대로 이제 회화적인 바탕에다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제가 사용한 물감의 그램 수에 붓질의 어떤 뭐 몇백 개의 붓질 그런 총합으로 그림 하나가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 작업 전반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떤 그림이 어떤 식으로는 나오겠구나 예상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었을 때 제가 그 그림을 이제 마주하게 되면 그림은 그 스스로가 또 다른 존재처럼 변모해져서 굉장히 어떤 생명체가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명력을 제가 그 역으로 느끼고 그림들에게서 에너지를 얻고 그러는 과정들이 되게 새삼스럽지만 제가 다 인지하고 그런 작업 과정 프로세스 다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있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신비한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회화는 정말 마력이 있는 존재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는 그런 그 에너지를 사람들과 함께 또 나눌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회화 작업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 그 2018년 하반기부터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이제 인물들에서 크게 이제 강렬한 인상을 받아서 그림의 이제 그 출발점으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악타이온의 신화를 읽고 제가 그 이전까지는 인간,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로 특정된 부분들을 위주로 사람의 초상 인물화들을 많이 이제 그려왔는데 악타이온 그 신화를 읽고 그 개가 등장하는 그 비극이다 보니까 운명적인 순간에 마주한 인물의 감정을 이제 시각화를 하고 싶었던 그런 작업들을 해왔고 동물도 동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동물이 주가 되는 그림들 그 중에서도 개 연작을 이제 그려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 좀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백열이라는 작품인데요. 빨강 색깔이 주조색으로 사용이 되었고 컬러가 주는 그런 강렬한 힘과 더불어서 개의 형상이 좀 카리스마 있고 위험 있는 인물처럼 저나 좀 주변 인물들을 투사해서 되게 인간적인 감정이 있으면서도 좀 어떤 캐릭터를 구축해가는 것처럼 제가 어떤 분위기를 시각화하고자 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개 연작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개를 기르느냐, 뭐 기르는 개를 그린 건지 뭐 이런 걸 이제 여쭤봐 주셨는데 사실 제가 개를 기르거나 하진 않고 어떤 개인적 유대를 바탕으로 그렸다기보다는 신화에서 본 그런 개라는 존재가 어떤 그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 그런 캐릭터로서 받아들여지게 됐고 저의 회화로 바꿈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어떤 게임 속의 캐릭터를 제가 구축해가는 것처럼 다양한 그 성격의 그 시각화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은 카리스마 있는 그런 성격을 지닌 개체들의 초상을 한번 연작으로 이제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어떤 작품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도 좀 많이 이제 에너지를 할애하는 그 편이고 제 그림의 강점에 어떻게 그려졌는지 어떤 회화적인 표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강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 보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도 더 이제 보아주시고 에너지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 개인전이 끝났는데 그 개인전의 제목이 와일드 카드였어요. 와일드 카드란 스포츠 용어로 그 주최 측에서 그 선수들 또는 팀을 이렇게 혜택을 부여해서 그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출전권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데 실물 전시라는 게 이를테면 특정한 장소에 그림을 걸고 사람들을 모시고 그런 방식의 전시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정말 당연한 가장 우선시 고려했던 그 전시의 방식이었는데 이런 그 바이러스의 확산이 이제 유례 없이 예술계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실물 전시로 이제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은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제 취소되거나 아예 연기가 되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올해 실물을 보지 않는 상태의 그런 형태의 전시를
통해서 관객분들을 이제 모셔야 되는 상황들을 이제 생각을 정말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일드 카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실물 전시가 오히려 항상 그 주전 선수처럼 출전할 수 있었던 그런 카드였는데, 코로나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와일드 카드를 제가 발동을 해서 특수한 상황에 어렵지만 실물 전시를 여는 그런 의미를 조금 포함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동양화를 기반으로 주변 풍경을 기록하고 있는 박형진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고요. 결국에는 가장 하고 싶고 마음이 이렇게 좀 안정이 되고 이런 게 그림을 그리는 일이더라고요. 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주로 이제 제 주변 환경, 주변 풍경, 제 발생하는 사건들 그런 것들에서 영감을 얻는데요. 제 작품은 이제 제가 뭐 산책을 하거나 이제 어떤 걷다가 마주친 벽, 그 벽 안에 풍경들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떤 추억이 있거나 변화하는 그런 땅들,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궁금해했고,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로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이제 예전에 되게 변하는 주변 풍경들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거는 사실 자본적인 것들이었거든요. 서사를 녹이는 것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강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제 진행되었던 사업에 관심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강을 살린다고 말하고 자꾸 강을 파내면서 맑은 물을 흙탕물로 바꾸고 거기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그래서 그게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 그런 사건 소식을 접했을 땐 이제 막 그런 흙탕물이 되고 있는 그런 강을 그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그때야 막 아유 저거 나쁜 거야 막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 삶을 살다 보니까 저도 좀 잊고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기사를 보는데 녹조증이 8cm가 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지 않던 이 간과한 시간 동안 강은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강이 되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기사에 나온 강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뭐 물도 뜨고 돌도 줍고 뭐 영상을 찍고 뭐 사진도 촬영하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녹조 드로잉으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간과한 시간을 쌓아가는 마음으로 8cm의 녹조 드로잉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양주로 이제 작업실을 오면서부터는 어떻게 뭘 그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5층에 작은 방을 배정받고 전면에 창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도 그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막 앙상한 가지들을 막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4월에서 5월 넘어가면서 거의 일주일 새에 작은 싹들이 보이더니 진짜 막 거의 초록의 물결로 막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그림을 그리다가 어떤 나무의 형상들이 계속 보였다면 이제는 이제 초록 빛의 형상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막 어떻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초록을 기록하는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시간의 흐름과 초록을 기록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제가 쓰고 있는 초록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어떤 그리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록하는 그런 초록이 나름 객관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했지만 결국에는 제 마음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나름의 초록에 대한 어떤 마음인지 어떤 뭐를 표현하는 데 썼는지 그런 이제 이름을 조금 지어주면서
1년 해석을 모아가는 그런 작업들을 여기서는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이진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장애로 자라오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거나 무언가를 또 다른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어떤 열광물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열광물을 보여주면서 계속 파양으로 자연스럽게 작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새로운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을 매우 미로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원래 팬들은 있었어요. 설치와 버버번지라든지 또 딜로의 새로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그 경우에 따라서 매체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던 편이에요. 제 작업에는 소리라든 키워드가 있어요. 사회로 인해 몸에서 일어나던 반응이라든지 일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몸에서 일어나던 소리의 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반응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다루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말하기 연습이라든 작품이 임수하면서 화사실 안에 활력 세대하고 설비로 버버번진 신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쓰던 이끼와 물과 섬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고기를 뗄 수 없다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처럼 최근 작업에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진행에 뜨거워 혁명 활동으로 받을 수 없고 접어들 수 없고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제가 지금은 예술가로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거든요. 얼마 전에 SNS 보면서 마스크의 여자를 보게 우연히 보게 되었거든요. 이 마스크는 저에게 매일 인간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후회와 불안감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활동, 자외선 거리두기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던데 비디오라든 자세가 새로운 미디어 대상이라든지 또 미디어 시각의 문자다 아니면 소리, 음악이라든지 또 이러한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새로운 변변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주산 필름체와 로시에게 다 같은 작가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들은 오감서가 상관없이 화음이나 미디어 태도 기술을 많이 들어대면서 이러한 점을 허물었어요. 저도 또 이 방법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작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래입니다. 저는
언어화하기 힘든 감정을 드로잉 형식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미술을 전공하신 덕분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그림으로 대화하는 그런 방식 같은 것을 습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되게 즐거웠고, 그래서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화가라고 대답했던 것 같고요. 내가 가장 즐겁고 신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작업을 하는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확신이 들었었고요. 하다가 잘 흘러갈 때도 있지만 잘 흘러가지 않을 때도 그냥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작업을 하는 게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손을 놓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그 지점이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더 놓을 수 없었고, 그냥 저한테는 대화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작업을 하는 게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건데,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면 작업을 중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평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오브제 작업으로 확장이 되고 설치 작업이 되고 그리고 책 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에 제가 관심이 있고 그것들을 드로잉 형식으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평면 작업 같은 경우는 주로 종이에 샤프를 사용해서 드로잉을 하거든요. 여러 재료가 물론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 종이 위에 샤프를 쥐고 드로잉을 했을 때 그 손목의 이제 색이라던가 그 각도에 따라서 제 안의 감정이 가장 자연스럽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전달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재료를 계속해서 지금 탐구하고 있는 과정이고, 평면 작업이 그래서 A4 용지 한 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이어가면서 이제 그 안에 스토리도 이어지고 감정도 이어져 나가는 그런 방식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작품 속에 이야기가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야기가 예를 들어 눈에 나뭇가지가 박힌 옆집 여자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돌무덤에 대한 이야기,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 화면 안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의 어떤 정보값보다는 그 이야기가 품고 있는 어떤 느낌 같은 것으로 제가 그 언어하기 힘든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평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확장된 이제 오브제나 설치, 책 작업 같은 것들이 한 공간 안에 놓여지면서 그것들이 하나하나의 유닛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그것들이 물론 하나만으로도 이야기가 감정이 표현되고는 있지만 그것들이 서로 이어지고 겹쳐지면서 그 레이어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좀 더 풍부하고 감정이 좀 풍부하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여러 매체를 한 공간이나 그런 데 놓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책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면 작업에서 분명히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한 화면에 담겨져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스토리가 읽혀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읽혀지기 쉽게 표현을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책 같은 경우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안에 시간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책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책 작업, 그 책의 제목은 모공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 숲속에 서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모공 속 무덤가 이야기거든요. 그림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스토리는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고, 그 무덤가 속에 또 어떤 공간으로 빠지고 그 속에 또 어떤 공간으로 빠지고 결국 마지막 장면과 첫 장면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끝나지 않는 돌림 노래 같은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레진 오브제 작업도 최근에 한 건데 그것도 이제 책 작업에서부터 파생된 작업이에요. 책 작업에서 어떤 제가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 구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추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흔적이나 부분 같은 것을 확대한 것을 가지고 제가 레진으로 만든 거거든요. 레진이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이 제 작업실에 이제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 어떤 재료긴 재료인데 버려진 재료라던가 제 주변 작가님들 이제 작업실 갔을 때 떨어진 재료 같은 거를 제가 주워다가 만든 거라서 좀 이어져 있는 확장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감정을 수집해서 그거를 표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뉴스에 나왔던 사건 사고에서 제가 느껴졌던 감정을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갤러리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인터뷰했을 때 느껴졌던 감정 같은 것으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소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감정들도 있긴 하지만 B급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B급 영화라고 부르는 것들에서 보면 저예산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좀 맥락 없는 스토리 구성이라던가 아니면 누가 봐도 거짓말 같은 세트장이라던가 어떤 되게 잔인하고 막 잔혹한 장면인데 이상하게 뭔가 재밌고 희열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에서 좀 영감을 많이 얻기도 해요. 새로운 감정을 수집하기도 하고 그런 표현 방식 같은 거나 좀 신선한 생각들이 저한테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